자, 이번 시간에는 렉시컬 스코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이 예제를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어질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역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역 함수가 두 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f라는 함수가요, 여기서 호출이 되어지고 이 f가 호출이 되어지면 실행 컨트롤이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함수 f라는 함수의 코드 블록 내부에 있는 문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이 될 텐데 먼저 변수가 선언 처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변수 x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10이 할당된 이후에 바가 호출이 돼요. 여기서요. 자, 바가 호출이 되면 지금 바는 여기 선언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바가 선언이 되어지면 이 바 내부에서는 x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변수 x를 참조하고 있는데 문제가 전역에도 x가 있고 f의 지역에도 x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이 바가 실행이 되면 여기서 콘솔 로그 할 때 이 x는 이것을 참조할 것인가 이것을 참조할 것인가 입니다. 따라서요, 이 문제를 예측하려면 이 바함수가 만든 이 지역의 상위 스코프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 바가 실행이 되면서 x라는 식별자를 참조하게 될 텐데, 이 x라는 식별자를 참조하게 되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이 x가 어디에 선언되어져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어떤 스코프에 식별자 x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 함수가 만드는 이 스코프에는 x라는 식별자가 선언되지 않았으므로 등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전 시간에 외운 스코프 체인에 의해서 상위 스코프로 이동하면서 전역까지 이동을 하면서 x가 어디에 선언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곳에서 호출이 되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바함수의 상위 스코프가 fu 함수라면 x는 10이니까 10이 출력될 것이고, 만약에 이 바함수는 이 전역에서 정의되어져 있으므로 이 바함수의 상위 스코프가 이 fu 함수가 아니고 전역이라면 이 콘솔 로그 x의 결과는 1이겠죠. 정리해보자면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예측하려면 함수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위 스코프를 결정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패턴이 있었어요. 함수가 호출된 지역, fu 함수 내부에서 호출이 되었으니까 이 함수가 호출된 지역을 상위 스코프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정의된 지역, 지금 전역에 정의됐으니까 이 전역을 상위 스코프로 인정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즉, 함수를 어디서 호출했는지에 따라서 함수의 상위 스코프를 결정할 수도 있고, 함수를 어디서 정의했는지에 따라서 함수의 상위 스코프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방식, 함수를 어디서 호출했는지에 따라서 함수의 상위 스코프를 결정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바함수가 이곳에서 호출됐으므로 바함수의 상위 스코프는 fu 함수의 지역이 되겠죠. 따라서 바함수의 스코프 체인은 자신의 지역 스코프, 그리고 그 위가 상위 스코프가 fu의 지역 스코프, 그 위가 전역 지역 스코프,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 방식, 함수를 어디서 정의했는지에 따라서 함수의 상위 스코프가 결정이 되어진다면, 지금 이 바함수가 형성하는
스코프 체인은 일단 자신의 지역 스코프, 그리고 전역 지역 스코프, 전역 스코프, 이렇게 2단계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죠.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요, 이 첫 번째 방식으로, 즉 함수를 어디서 호출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함수의 상위 스코프를 결정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 함수를 어디서 정의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함수의 상위 스코프를 결정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두 번째 방식을 따릅니다. 이 첫 번째 방식을 따르는 언어들은 이 두 번째 방식을 따르는 언어들을 하고 비교했을 때 소수입니다. 즉, 이 두 번째 방식을 따르는 언어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두 번째 방식을 따른다는 얘기죠. 자, 이 첫 번째 방식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함수의 상위 스코프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 첫 번째 방식을 동적 스코프라고 합니다. 왜 동적 스코프라고 하냐면, 함수는 정의된 그 지역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 수 있지만 어디서 호출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함수를 어디서 호출했는지에 따라서 그 함수의 상위 스코프를 결정한다면 이 상위 스코프가 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호출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방식으로 상위 스코프를 결정하는 방식을 동적 스코프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방식을 렉시컬 스코프라고 합니다. 또는 동적 스코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정적 스코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렉시컬 스코프는 어떠한 특징을 갖냐면, 함수가 어디서 정의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함수의 상위 스코프를 결정하므로, 이 함수는 여기서 지금 정의가 되었잖아요. 이 정의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한번 정의된 이 지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의 상위 스코프는 정적으로 결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렉시컬 스코프 또는 정적 스코프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바스크립트는 렉시컬 스코프를 따르므로 이 바함수는 전역에서 정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바함수의 상위 스코프는 전역 스코프가 됩니다. 푸함수도 마찬가지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서 호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어디서 정의되어졌는지가 중요하다. 즉, 자신이 정의되어진 곳이 자신의 상위 스코프입니다. 지금 이 바는 전역에서 정의되어졌기 때문에 이 바함수의 상위 스코프는 전역 스코프가 된다. 이러한 개념이 렉시컬 스코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렉시컬 스코프를 따른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 코드가 실행되어질지를 예측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바가 호출되었으니까 이 푸가 먼저 호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가 호출이 되고, 이 바가 호출이 되면 콘솔 로그 x가 호출이 되어질 겁니다. 이때 식별자 x를 결정해야 하죠. 그런데 이 바함수의 상위 스코프는 푸함수의 지역이 아니고 전역이기 때문에 이 x는 이 전역 변수를 참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이 바가 호출된 결과가 나올 테니까 여기서는 1이라고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가 바로 전역에서 호출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것은 더 간단하죠. 바가 호출이 되었으므로 자신의 지역에서는 x라는 식별자가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코프 체인을 따라서 상위 스코프, 즉 전역 스코프로 이동을 해서 이 변수를 찾았고, 이 변수에 할당되어져 있는 값 1을 출력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1이 출력될 겁니다. 즉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이렇게 출력이 되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렉시컬 스코프의 개념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클로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클로저가 동작하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의 렉시컬 스코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렉시컬 스코프를 잘 이해하셔야 나중에 우리가 클로저를 공부할 때 클로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클로저를 공부할 때 이 렉시컬 스코프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